오겐기 데스까? 가마야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주민과 관련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공동체 미디어에서 단원 FM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단원 FM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민들, 그다음에 이주민분들, 노동자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주파수 88.7의 주파수를 이제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 플러스 라디오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 그다음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 그거를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거든요. 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있는데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가 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지금 정말 좋은 SNS도 많고 매체도 많은데 굳이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큰 매체나 SNS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기는 힘든 구조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에 있는 작은 목소리, 이렇게 소수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좀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 은주 씨는 그 원래가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라디오까지 왔는지. 원래는 제가 원곡동에서 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도서관이 있는 곳이 원곡동 중심가였거든요. 거기는 그 사시는 분들의 한 78% 정도가 이주민이셨어요. 이주민이셨고 도서관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 90%가 이주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이주민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웃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때부터 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공동체 라디오는 이주민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소수자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분들도 소수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어에 이렇게 이제 한계가 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공동체 라디오가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주민들과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라 보면 이제 언어 소통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갔는지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 또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사투리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이주를 해 온 거잖아요. 경남에서 그다음에 경북으로 갔다가 경북에서 서울 갔다가 지금 경기도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도 저 특유의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로 저는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투리로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주민 분들은 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100% 서로 전달되기는 힘들어요. 같은 한국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 표현하는 말은 달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도서관에서도 80개국에 오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물어봐요. 그 언어를 다 하느냐.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고 다 못하는데 몇 번 만나고 같이 계속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다 소통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대강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은주 쌤이 그 은주 씨가 나도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네. 저도 사실은 그 원곡동에서 이주민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저 또한 이주민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오고 학교를 이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거리가 짧고 길고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주민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 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누구나 다 이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다문화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혹시 어떤 활동했는지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거기는 이제 도서관이었으니까 제가 도서관 사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23개국의 나라의 책들이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오시면 이용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이런 책이 좀 어울린다 책도 권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 같이 기획하고 같이 운영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좀 약간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저희 도서관이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도서관이 남자 이용자가 여자 이용자보다 많은 유일한 도서관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혼자 책 읽기를 하긴 좀 처음에 힘드니까 같이 책 읽기를 할 때 보통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쉬는 일요일을 이제 택해가지고 도서관에 오시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그 오신 나라 출신국에서는 교과서 외에 책을 얼마나 읽으셨느냐 이런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면 한 20분 중에 한 분 정도만 나 문학책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95% 19분 정도는 일을 하러 온 한국에서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문학책을 읽어보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자신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 딱 재밌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재밌는 순간에 빠지면 도서관에 일부러 오세요. 책을 일부러 읽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책을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한 순간을 이분들한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독서 동아리가 좀 많이 있었고 그 나라 언어의 책으로 이제 독서 동아리를 해서 서로 그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 중심으로 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책들은 각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한국 책은 13,000권 중에 한국 책은 2,000권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 언어로 된 책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럴 것 같거든요. 저도 외국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은 우리나라 글로 되어 있는 책을 제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하루에 5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내 나라에서 나온 책을 읽으시고 빌려가시고 그 다음에 또 2주 뒤에 갖다 주러 오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언어로 된 책에 대한 그런 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에서는 거의 매주 그 뭔가 행사 같은 것도 네. 하셨다고. 네. 저희 행사가 좀 많은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행사가 한 500회? 그러니까 1년에 500회니까 하루에 한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엄청 대단하고 막 그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는 책 읽는 사람 3명, 5명, 10명 이렇게 모이더라도 모여가지고 한 책으로 한 주제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 기록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저도 그 이주해 와서 그 생활을 하다가 일본 책을 많이 읽고 싶어질 그죠, 때가 그죠. 있었고 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안산 같은 그런 뭔가 이주민에 대한 도서관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뭐 일본에서 뭐 택배로 보내달라고 오, 했었을 때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책 좋아하시네요. 아, 네. 그 네. 일본 분들도 책 진짜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3개국의 책이 있다 보니까 한 책을 가지고 한 나라의 책은 1년에 한 새로운 책이 10권 정도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23개의 나라의 책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시면 이제 선생님처럼 나라에 갔다 오시거나 친구들이 이제 그 나라에 있으면 책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읽고 나서 이 책 너무 재밌더라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기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등록된 책보다 많은 책들이 그 도서관에서 서로 빌려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책을 빌릴 때 직접 도서관을 가야 돼요? 아니면 뭐 택배로도 몰리는 사람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그것도 생기긴 했는데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이주민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도서관이 안산에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 쌤한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다문화 가정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산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이제 이주민분들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지역 주민하고 이주민 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나와 다르다는 것에서 조금 그거를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것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 나와 다르니까 이런 그런 걸 많이 희미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한국에서 이제 국제 결혼과 또 다문화 결혼들을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고 근데 왜 그런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서 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따님이 캐나다 이제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이제 너 다문화 가정이니까 다문화 가정 어디 등록을 해가지고 뭔가 혜택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다문화 결혼이 아니라 우리는 국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이제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뭐가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오고 있던 편견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르지 않고 우리가 용어만 그렇게 좀 구분돼서 쓸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리 사회를 좀 더 조금 점점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좀 그런 거 있죠. 국제는 그 서양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신 거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데 그런 차이는 언어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로빈도 그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이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생활 안에서 느낄 때가 그렇죠. 있죠. 네. 한국에 결혼하시니까 좋지요? 네네. 좋으시죠? 네, 말씀이. 이런 아줌마에서 동네에서 가끔 만나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구나. 부럽네요. 아니
그냥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 오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꼭 뭐 한국이 문화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한국 문화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나의 정체성도 이렇게 가지면서 한국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도 그러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갈까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네, 은주라고 네.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였어요? 저도 또 그런 경험을 또 다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인천에 좀 큰 영화제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네. 거기에 이제 출품돼 가지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은준 거예요. 제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015년에 제가 안산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 동호회에서 영화를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2015년에 안산 줌인이라는 영상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매년 2015년부터 저희가 우리 동네 깐 영화제라는 영화제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주민도 있고 노동자분들도 있고 다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감독님이 돼가지고 자신의 이웃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 왔다가 그 안에 김미애 감독님이라고 그 바늘공단에서 복사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예요. 자기는 뜨뜻하게 노동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수어 이제 지구인 수어 합창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합창단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 말씀은 그래요. 은주 선생님의 활동이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주민하고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의미 있게 보였다. 이런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상으로 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1년 동안 영상을 이제 도서관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인권 단체로 또 옮기면서 그 옮기는 과정을 찍으셔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은 제발 은주는 하지 말아 달라.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은주라고 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제 저희가 출품을 했어요. 그 영화제에서 보니까 수상도 하셨다는데 네, 어떤 네. 부분에서 어떤 수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보신 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관객상, 네, 그 관객상. 인기상 비슷한 그런 건데 거기에 저희가 1등 해가지고 저희 관객상 상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이번에 디아스포라 영화제 보니까 되게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분위기 되게 좋았었어요. 거기에서 인기상이면 엄청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땠어요? 그때 상을 받았을 때? 저는 무슨 깐 영화제에서 여주인공상을 받은 거 저 너무 기뻤어요. 진짜 제가 그 이제 이렇게 수상하면서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 생애에 정말 기억에 남는 5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 이게 저만 즐거웠던 게 아니라 이걸 또 보신 분들 저를 몰랐던 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시면서 이런 활동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 무대에서 울었잖아요. 약간 눈물 나고 그리고 영상이 이래서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까 그 수상금도 받았다고 네, 들었는데 뭐에 쓰셨나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수상금으로 뭘 할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영화를 더 잘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카메라 사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만나는 영상은 더 좋은 영상을 또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행사 500개 행사 하셨다고 했었는데 네. 거기 그 안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무지무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저희가 몇 개 생각나는 거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월급도 못 받으시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거 받으시면서 엄청 힘든 일을 하시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못 하겠어 아니면 다치셔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저희 도서관에 와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자체가 너무 우울하신 거예요. 너무 우울하셔가지고 뭐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막 이렇게 내리고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이 한 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분이 이렇게 되게 슬픈 얼굴로 있으시면은 저희가 책 읽어 드릴까요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를 쓰시는 이제 결혼 이주민 분들하고 4명이 같이 한 책을 그분한테 읽어 드려요. 그런데 완전 거기에 몰입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더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시간, 그 다음에 나 한 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가 책 하나를 읽어주는 이 시간, 너무 자기는 좀 감동이 있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우울감이 좀 없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최초의 도서관 동아리가 뭐냐면 다다다 새싹 독서 동아리예요. 네, 다다다. 네, 그래서 결혼 이주민 9개 나라에서 오신 이제 결혼 이주민 분들이 각각 그러니까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각자 좋아하는 그림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그림책 앞에 표지가 너무 예쁘니까 이거를 이렇게 술을 놔가지고 우리가 전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9개 나라, 뭐 콩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뭐 이렇게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자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술을 놓는 거. 우리도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9개 나라 엄마들이 다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거 해줬어.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9개 나라의 책의 표지를 그 엄마들이 다 술을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들이 서울 큰 도서관에도 가고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대구. 저희는 못 움직이지만 그 작품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선생님은 그 이주민들과 꽤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잖아요. 네, 네. 그 이 활동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도 물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었던지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주민 분들하고 활동을 하겠다 요땅 하면서 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서관에 갔는데 이주민 분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저도 약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웃이었던 거죠. 이웃이었는데 일터에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더 열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낯선 환경에서 책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그다음에 책을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짝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뒤지니까 그쪽에서도 덥석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소통이 났는데 지금은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 꼽으라고 하면은 그때 도서관에서 만났던 친구분들, 이웃분들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 부자예요, 제가. 예. 친구들이 많아요.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이. 네.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을 때 100% 이야기가 전달됐으리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50%밖에 안 됐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도 그 50%를 가지고 저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몇 번 한 번 그다음 만났을 때는 70%가 되고 그다음 만났을 때는 80%가 되고 계속 이렇게 예, 서로 이해하는 게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뭐 재밌는 일도 있었겠지만 네. 왜 계속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해요. 계속요? 그 당연 그냥 예, 당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네. 이래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내가 꼭 했으면 해서 계속 해왔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좀 찾고자 하면은 제가 그런 다양한 문화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좀 좋아했던 것도 있고 낯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문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점점 더 저는 그런 생각 이주민 친구들 생기면서 꼭 이주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예, 엄마하고도 다르고 제 뭐 친구하고도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게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르고 저것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예, 너무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채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깨우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네. 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은주 씨한테 들었습니다. 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왔어요. 네. 아쉽습니다.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